존경하는 강남병 유권자 여러분, 저 김한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오시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여기 지금 강남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은재 현역 의원이 다지고 있는 지역이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은재 후보님은 딴 데로 갔어요. 당을 아예 쫓겨났죠. 지금 상대 후보가 유경준, 저기 유경준 후보인데 어떻게 지금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민주당에서 이 지역을 청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서 저를 이제 공천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영입 인재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사를 좀 못 받고 있어서 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이은재 의원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사퇴하세요. 네, 겐세이 사퇴하세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후보가 이제 공천이 됐고요. 유경준 후보는 원래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기가 보수의 핵심, 보수의 심장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음마아파트, 미도아파트, 삼성동 아이파크 듣기만 해도 딱 감이 오실 텐데요. 아무래도 보수세가 상당히 강하고 민주당 지지도보다는 미래통합당 지지세가 훨씬 더 강한 곳입니다. 아마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도 이 지역에서 무려 18% 차로, 서울에서 가장 큰 차로 민주당이 이제 패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 위로를 하고 계신 분이 많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극복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 지금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 이 지역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고소득층, 고학력층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보수들이 많아서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 보수 텃밭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수만 이기는 곳, 빨간 물결이에요 여기는. 네. 그런데 지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파란 물결이 빨간 물결을 뒤덮고 있다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오차 범위라고 들었어요. 지지율을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당연히 보수야당이 이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여론조사를 이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표된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충분히 이번에 기회가 있다, 지난번과 다른 흐름이다, 다른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바로 옆 지역에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2016년에 기적을 만드셨죠. 그렇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곡동, 내곡동, 개포동이, 일원동이 있는 우리 강남 을 지역에서 전현희 의원이 4년 전에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김한규도 이번에 강남벽에서 두 번째 기적 만들 수 있고, 우리 강남벨트, 강남갑의 김성곤 전 의원님을 포함해서 3명의 후보 전부 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하고 있고, 더 이상 강남벨트가 보수의 벨트가 아니라 합리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민주당의 벨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젊은 정치인, 40대 정치인과 60대 정치인 간의 대결인, 후보 간의 대결인데요.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설사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힘 있는 여당의 정치인이 되겠다, 밀어주시면 이 지역에서 우뚝 서는
초선이지만 힘이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반드시 성과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분들의 그 실용적인 마인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도 나오고 한번 스펙을 한번 이야기 본인이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스토리를 한번 살아온 삶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가정, 살아온 삶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밖이라서 요즘 일교차가 커갖고 이제 목도 잠기고 콧물도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학창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초, 중고를 다 제주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강남 8학군에서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수업이 끝나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고 뭐 보마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뭐 과외나 학원 이런 거를 모른 채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고등학교 때 흥사단 아카데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구나. 정치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 형태는 어떤 거든 정치에 관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학과 들어갔다고 바로 정치인을 시켜주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직접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전문성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법학과로 가서 사법시험을 이제 뒤늦게 준비를 해서 1999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군 법무관 민주당 후보지만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대위로 해군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진해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분들이 말을 못 하시는 게요. 너 빨갱이지라고 하면 저 군대 대위로 갔다 왔습니다. 해군 대위로 갔다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께서 약간 멈칫하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적화통일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저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면 이분들께서 또 할 말을 못 하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법조인으로서 1999년째부터 이제 1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스쿨에서 이제 한국 변호사 외에 뉴욕주 변호사도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조금 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하게 됐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큰 징벌은 우리보다 저열한 인간들한테 지배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플라톤의 말이 떠올랐고 내가 정치는 더 이상 잘 돌아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시게 됐고 저도 느끼게 됐고 그게 다시 제가 이 거리로 나와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 김한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좋아해서 강남의 대변인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권자들,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정치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47살 김한규 여러분의 선택 기다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저 오늘 처음 보는 분들 많을 텐데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입인재가 아니라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오영환 후보 아니면 김용민 후보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저랑 사법위원장 같은 조로 아주 친한 이수진 후보 이런 분들한테 주는 관심의 한 4분의 1 정도만 주시면 여기서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기가 지금 우리 김한규 후보님 후원회장이 있어요. 후원회장이 보니까 김부겸 우리 대구 후보님이신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김부겸 의원님께서 군포라는 수도권 지역에서 편하게 다선 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쉬운 길을 마다하고 보수의 핵심 대구, 유성구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병하고 되게 비슷한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힘들게 노력하시고 결국은 그곳에 깃발을 꽂으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힘들게 다시 한번 싸우고 계신데 제2의 김부겸이 되고 싶다. 강남의 김부겸처럼 또 부산의 노무현처럼 험지에서 고생하셨던 민주당 선배들, 존경하는 선배들처럼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어서 김부겸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본인의 선거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후원회장을 해주셨고,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서 후원회장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신 우리 강남 사람들은 우리만을 위한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강남구를 위한 정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우리 세대를 위한 정치, 우리 자식의 미래를 위한 정치, 우리 후속 세대를 위한 정치, 이런 정치를 원한다.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얘기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반성했습니다. 저는 세금을 조금 줄이고 재건축을 빨리 해결해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결해내겠습니다. 강남의 대변인으로 그것도 해결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시는 것은 보다 큰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들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강남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 강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한규 일하러 왔습니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2020년 4월 15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저 김한규 보수 야당의 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기호 1번 강남병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힘있는 집권여당의 새로운 정치인, 젊은 정치인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면 저 김한규, 힘있는 집권여당의 정치인이 돼서 반드시 성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기호 1번도, 기호 2번도, 기호 3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당이, 제가 속한 정당이, 또 다른 분이 속한 정당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를 냈는지, 지금 이 지역에 나온 후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저 김한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 김한규 자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하여, 강남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여러분의 선택, 강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김한규를 선택하시어 집권여당의 힘있는 청년 정치인이 되어 여러분께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